김건희 여사를 향한 잔인한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수많은 음모, 정치적 공작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자신을 키워준 영부인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인민재판이 이어진다 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강물은 언덕과 바위에 부딪힌다 해도 결국은 거대한 진실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KBS 뉴스에서 다룬 중요한 사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1, 2차에 걸쳐서 주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 안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2020년 2월에 녹취된 것인데요. 걔는 그거지, 왜냐면 아는 게 없지 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2020년 9월에 녹취된 대화입니다. 뭐 먹은 것도 없을걸? 이라는 말은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9월,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이고 라는 말로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괜히 피해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대화에서는 그냥 원 오브 데미지 맞잖아 라는 발언으로 김건희 여사는 그저 여러 전주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녹취록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3년 차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그 당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 힘이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라인이 모두 숙청되었고 2020년 초반부터 윤석열 죽이기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바로 그 시점에 나온 만큼 이 녹취록에 나오는 대화는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득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많은 투자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죽이기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무리한 의혹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의 대응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련이 되지 않았음을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단호하게 대응한 바 있고 녹취록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좌파 음모 속에 괜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과 비밀 독대를 한 후에 한동훈의 입장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맹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밝혔던 그 문건들은 여전히 여러 곳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이원석은 한 몸통입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추천으로 결국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배신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2년 6개월 이상 이어졌던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과 이원석은 2년 이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원석은 지난 8월 검찰총장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그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민간인들로 구성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에 올렸고 만장일치로 수사 종결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은 수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이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동훈, 이원석은 자신들을 출세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철저하게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원석은 모두 권력의 핵심에서 선후배 관계로서 강력한 동지적 유대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국가의 특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 핵심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치명적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들을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임기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권력을 충분히 넉넉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놈이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모진 음모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죄도 입증되지 않는 사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녹취록이 보여주고 있듯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공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타락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배신의 끝은 비참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류점숙님, 루시안님, 승승리님, 박종원님, 윤명균님, 신중인님,
이용성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